안녕하세요. 최부자 부동산입니다. 부산시 함영금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통합 재건축 9구역 2개 단지 함영동 롯데 나천대 대우 이안 9구역 2개 단지 손품해 보겠습니다. 특별정비 예정구역 아닙니다. 9구역은 2939세대 2개 단지 함영동 롯데 나천대와 대우 이안이 있습니다. 9구역은 함영역 W역 세권의 위치에 하고 있습니다. 하천이 있고 학교가 있고 여기 위치하고 있네요. 9구역입니다. 9구역. 카카오맵을 바로 보시죠. 함영역이 이제 W역 세권으로 있고 학교는 명진초, 명진중, 함영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공원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천이 여기 지나가고 여기 위치하고 있네요. 함영동 롯데 나천대가 1950세대, 대우이안이 989세대, 총 2939세대 2개 단지입니다. 한 블럭이 거의 합쳐지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쪽은 아마 상업지 라인일 겁니다. 상업지 라인으로 되어 있군요. 역가 상업지와 하천, 여기가 이제 위치적으로 볼 때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V월드로 바로 보겠습니다. V월드로 보시면 이렇게 둘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 함영역을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상업지 쪽 강, 하천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자, 이런 모습이네요. 자, 오늘은 여담으로 우리가 그 7월 8일쯤에 이제 그 주민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설명회 전에 이제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예정구역 아니죠. 아니지만 이제 그 구역이 나오기 전에의 매매와 지정되고 나서 이제 매매는 어떤 식으로 흘러갔느냐 한번 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6월달, 7월달, 8월달 이제 체크를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는 뭐 그게 매매가 별로 없네요. 이쪽은 이런 것들은 그냥 실거주 위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최소 투자 외에 이제 들어간다. 그럼 3개에서 한 5개 정도 그 달에 매매가 겹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는 보면 뭐 그런 노후계획도시 노특법에 의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매매가 되고 이런 건 아닌 모습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여기도 실거래를 한번 보시면 자, 7월 8일 이후로 자, 여기에 이제 거래됐던 거는 노특법에 의한 보다 약간 애매하죠. 이건 판단이 유보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삼정그린 이쪽에 89 단지 7월달 8월달 실질적으로 위쪽 라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6월달 7월달 사이에 매매가 많이 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6단지 우선은 아실이나 호갱론으로 봐도 되지만 우선은 네이버로 우선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로 우선 보고 있고요. 자, 이게 이제 거래된 양이 조금씩 나오는데 이게 개발 호재 그러니까 노특법에 의한 이제 통합 재건축 때문에 이렇게 거래가 되었을지 그 실제 거래량이 좀 더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는 조금 벽산 강변타운 같은 경우는 살짝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래량이 이제 조금 나왔죠. 자, 여기는 함영동 한일 ULI 7월 뭐 2일 이렇게 있지만
이때쯤으로 봤을 때 이제 조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거래량이 거의 뭐 없는 상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달에 하나, 두 개, 뭐 정말 그 갭 차이가 뭐 한 달에 하나 될까 말까 이런 식으로 흘러갔는데 갑자기 이때 늘어났어요. 그 말은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화면 그림 이쪽을 보시면 네. 이때 들어온 거는 살짝 달수가 이렇게 해서 애매합니다. 이런 것들은 통합 재건축 때문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예. 아니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판단이 살짝 애매한 거죠. 자,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자, 화면 그림 습속도 7월달, 6월달. 자, 오늘 봤던 함현동 롯데 낙천대. 실제적으로 거래가 4월달, 7월달 약간 근데 이거는 뭐 취소한 거고 요렇게 돼 있고 우리가 이제 함영만 이제 본다 하면은 함영만 본다 하면은 어 우리가 어떤 정비구역이 이렇게 지정됩니다. 예, 지정되면은 이 생활권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 소위 말해서 기반 시설이나 이제 인프라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가 뭐 아주 좋은 입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기가 이제 재건축이 된다 하면은 이 옆에 있는 이제 아파트들이 같은 생활권을 공유를 하고 있으면 여기의 이제 금액대를 소위 이제 풍선효과식으로 받아먹죠. 예, 풍선효과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부 이제 금액이 오르는데 매매보다는 전월세가 더 전월세가 더 높게 돼요. 제가 그래서 그때도 설명드릴 때 전월세가 개편될 겁니다 하는 이유가 여기가 이제 매매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매매가 올라가는 게 이제 한 이 정도로 올라간다 구축해서 올라간다 하지만 이런 옆에 있는 것들은 매매가가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주변에 있는 전월세의 이제 수요나 거래량은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물건들을 보면은 뭐 대출이나 아니면 뭐 보증보험이나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갱신도 있고 계약갱신도 있고 그 다음 뭐 투자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그 다음 뭐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월세로 내는 경우도 많고 아예 이제 전월세를 돌리지 않고 걷어들이는 경우도 많아요.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월세가 이제 개편이 될 겁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근데 하명 같은 경우는 지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길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실제 지도를 보시면은 강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구역이 이렇게 나뉜다고요. 그렇다 하면은 실제 제가 말씀드리는 함영 근곡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되는 그러니까 재건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 플러스 이제 생활권 공유가 되는 구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풍선 효과가 아예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풍선 효과가 드러난다는 말은 그만큼 이거는 이제 거래량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거래량으로 그게 이제 매매로 나오든 이제 전월세로 나오든 예, 전월세로 나오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하면은 함양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가 될지 사람들의 이제 기대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 뭐 그게 거래량이 나옵니다. 거래량이. 예. 그래서 뭐 개인의 이제 재산권이기 때문에 어느 구역이 이제 조금 뭐 상중하로 나뉠 때 우위가 있다 없다 이런 거를 판단할 때 이런 복합적인 요소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복합적인 요소를 봤을 때 어디가 지금 손바뀜이 있냐. 왜냐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여기가 갑자기 되면 뭐 20억 있다가 갑자기 50억이 되고, 뭐 재건축이 되는 금액대가 10억 있다가 한 30억, 40억이 되고 이렇게 되는 구역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부산과 달리 부산은 재개발이 되는 구역들이 많고요. 서울은 재건축이 되는 구역들이 많아요. 더 많아요. 그러니까 평균을 내보면은 그만큼 부산의 미래가 추후에는 재건축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지만은 서울과 달리 재건축의 힘이 약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이 재건축이 되고 나서 이게 부산 같은 경우는 20억이 되고 30억이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신에 평균치가 10억에서 15억 사이, 위치에 따라서 이제 프리미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뭐 한 8억에서 한 12억 사이 이런 박스권이 나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명 같은 경우는 이제 되는 데와 이 구간이 있으니까, 안 되는 데는 만약에 선도 그 계획은 2040년까지 이렇게 보고 있지만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의 인프라가 완전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해운대와 완전 달라요. 해운대는 15분 거리에 거의 모든 생활권을 공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하명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구역 자체가 나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 바이오 IT 생활주고 이런 식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식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계획은 세워놓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부산 같은 경우는 6.25 전쟁 이후로 난개발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노인가 아파트로 흘러가지만 그 아파트마저 안 만들기 시작하면은 도시가 몰락해 간다니까요. 우리가 간과할 부분이, 물론 직장을 하기 위한 기업 유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필요합니다. 당연히 흘러가야 돼요. 근데 아파트마저 없어지면은 거기가 완전 슬럼화가 된다니까요. 부산은.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 그 타지에 있으신 분들이 그 간과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와서 하면 같은 경우는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이 완전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그렇다면 되는 곳의 금액이 이제 낙세 효과를, 풍선 효과를 통해 가지고 금액은 매매가는 어느 정도 받아주지만 전월세가 완전 개편이 될 거예요. 전월세가. 예, 전월세가. 그리고 전월세가 개편이 되면 그걸 보고 투자나 실거주가 들어오겠죠. 그 생활권을 할 수 있으면 내가 전세를 조금 더 해서 이쪽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그런 걸 보고 매매 그 투자가 들어오거나, 그런 식으로 거기가 이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플러스에서 뭐 직장이 있거나 학교가 있거나 뭐 역세권이나 이러면 이제 그 주변이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하명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생활권이 아예 나눠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거래를 잘 보셔야 돼요. 그만큼 사람들이 보는 게 완전 다르단 말입니다. 예. 그렇다 하면은 이제 질문이 들어옵니다. 하명 대림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구역에 포함은 안 돼 있는데 왜 이렇게 거래가 많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이제 투자로 그 7월 달에 발표가 났지만 6월 달, 7월 달에 이제 기대감을 들어왔는데 안 됐네 하고 던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예, 세대 수가 많기 때문에 물론 그게 퍼센테이지는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상상적인 추측을 해볼 때 들어왔을 거고, 그걸 보고 이제 던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손바뀜이 되는 거죠. 아, 이 구역이 안 되면 내가 이거를 뭐 도정법에 의해서 이제 하거나, 아니면 새로 구역에 포함시켜 달라고 이렇게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있으니까 던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간다. 하명 대림타운 같은 경우는 생활권을 같이 공유를 하니까, 그렇다면 전월세가 분명히 필요할 거고, 주 주변의 매매가는 내가 진입한 매매가보다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전월세도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해서 매매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다른 데에 있으신 분들이 이참에 전세 있으신 분들이 이제 매매가 급매로 던지니까 그 금액에 이제 매매로
예, 전세 대출하느니 매매로 이제 들어오시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있을 겁니다. 그 말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그러니까 통합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높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통합 재건축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정비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런, 예, 좀 지우고, 풍선 효과가 나느냐, 풍선 효과가 매매나 전월세로 흘러가느냐. 거기다 물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뭐 규제나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갭 투자, 그러니까 소위 이제 갭 투자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거기에 이제 플러스 실거주,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그 생활권에 인접한 데 있으신 분들이 이제 매매나 이제 전세가가 비슷해지니까 거의 전세에 조금 돈을 더 보태서 실거주로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 기대감이죠, 기대감. 그 주변이 이제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게 좀 더 정비 사업의 이제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0월 달까지 이제 한 두 달 정도가 남았는데, 뭐 한 달, 두 달 정도가 남았는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서 말씀드렸겠지만 부산은 노인가 아파트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왜 아파트만 계속하냐 이러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파트마저 아파트마저도 안 지으면 거기가 도시가 그 주변이 슬럼화 가속화가 된다니까요. 거의 거기가 사람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나마 아파트라도 하면은 거기를 뭐 미분양이 날 수 있겠죠. 일부 미분양이 날 수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은 그게 이제 거래되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하면 그래도 유지가 되는데, 그마저도 없으면은 상황이 어렵다니까요. 부산은 난개발이 너무 심해서 진짜 임장을 가보시면 그 생각하시는 게 완전 다릅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만약에 해운대는 어떠냐? 해운대는 해운대는 상황이 다릅니다. 잠깐 여기 보시죠. 해운대는 함영하고 이런 그 생활권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 아예 15분 거리 내에서, 자, 해운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여기 지하철이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구역이 이렇게, 뭐, 이렇게 나뉘겠죠. 근데 역 주변에서 거의 이제 생활권이 이제 공유가 되거든요. 물론 이제 버스 타고 하더라도, 뭐, 그 아침에 이제 보면은 새벽에 어른들 분이나 젊으신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바퀴 쑥 돌아서 장산에 갔다가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 15분, 30분 정도에 이렇게 한 바퀴가 돌 수 있을 만큼 공유를 해요. 그만큼 생활권을 일부는 이제 다르겠죠. 근데 그래도 이제 생활권을 크게 공유를 할 수 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어떤 특정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다 하더라도, 네, 여기에 이제 매매가가 뭐, 한, 최대치 12억에서 15억을 보자.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이 매매가가, 여기가 재건축이 됐어. 여기가 뭐 갑자기 뭐 한 10억대까지 올라오고 이러진 않는다니까요.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 그 말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 나머지는 말이면 신축과 구축의 차이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재건축이 될 수 있는 기대감, 정비사업에 의한 개발 호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도지구 외에 나머지 이제 구역들 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면은 신축과 구축 차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편이 되는 거는 매매 전세다. 매매 전세가 이제 전월세가 이제 개편이 될 거다. 전월세가 이제 개편이 된다고요. 어쨌든 선도지구가 되고 나면은 그 주변에 이제 인프라 기반 시설이 조금씩 바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이제 풍선 효과로 그 주변 구역들이 뭐 공공기여를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매 전세로 이제 드러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함영이나 뭐 이 해운대나 같지만, 하지만은 함영과 달리 완전 극명하게, 그러니까 매매가가 함영과 근곡은 전월세로 개편되지만 매매가도 아주 큰 차이로 이제 드러나겠지만, 해운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 스위첸이에요, 스위첸.
네, 스위첸이라고 스위첸. 자, 스위첸 같은 잠깐만요. 스위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신축의 프리미엄을 계속 누리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 30평대 거의 뭐 10억대 평균 뭐 한 13억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동일한 평수지만 동일한 입지에 있지만 아파트들이 뭐 소위 말해서 뭐 7억 8억도 안 한다고요. 예, 거의 뭐 한 3억에서 많게는 5억 정도 차이 납니다. 예. 여기와 여기가 입지가 다르냐? 뭐 이 주변의 아파트 입지가 다르냐? 똑같다고요. 똑같은데 신축과 구축이라는 차이밖에 없어요. 뭐 물론 이제 뭐 자재나 아니면 뭐 이 뭐 평형대에 따른 뭐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 뭐 설계나 이런 게 다르겠죠. 근데 신축이라는 구축에는 차이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지금 스위첸이 이제 구축으로 흘러가고 있고 재건축이라는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이제 구축화가 되면 한계선이 있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여기를 리모델링을 한다 하더라도 이 30평대가 12억 되는 게 20억이 되고 30억이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여기 있으신 분들이 이제 팔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생활권을 포기하지 않고 신축이라는 이제 프리미엄. 그러면 선도주구가 어딘가에 됐을 때 거기가 이제 신축이 되고 여기는 준신축의 대장주가 준대장주가 되겠냐? 그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역세권이라는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션뷰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역세권은 학교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스위첸이 그런 효과를 계속 누리고 있겠죠. 근데 손바뀜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선은 뭐 해운대 한번 보시죠. 자, 실거래를 6월달, 7월달 보는 거예요. 6월달, 7월달 보면은 그렇게 거래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 거래가 보시면 여기는 막 거래량이 많진 않아요. 여기도 그렇고. 자, 거래량이 이제 뭐 몇 군데 조금 있죠. 6월달 전까지 이제 거래되는 것들은 그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금매들 위주로 금액적인 메리트 때문에 생활권 관련해서 인프라가 되어 있고 전월세가 받쳐주고 금매들이 거래되는 거고, 6, 7월달 이후로는 네, 이 개발 호지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막 그 재건축에 관련된 아주 개발 호지 이런 부분보다는, 자, 여기는 이제 조금씩 거래가 이렇게 됐다고 보죠. 자, 이렇게 들어갈 때 물론 결국 분담금 여기 이제 롯데 3차 이거는 분명히 그 개발 호재 관련해서 좀 들어간 겁니다. 예, 들어간 거고. 자, 이제 이렇게 들어갈 때 대지 지분이랑 사업성에 따라서 결국 분담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정 분담금은 단순하게 이제 대지 지분이나 이런 것들밖에 안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뭐 재건축이 안 된다,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그 분담금 이야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서울이 아닙니다.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담금 차이가 아주 많이 나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대지 지분의 차이에 따라서 내가 이제 분담금이 조금씩 좀 다르겠죠. 그리고 뭐 정말 제자리 재건축이나 독립재산이 되면 더 다르기 때문에 섣불리 이제 말씀은 안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런 데는 이제 기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이제 뭐 블로그 유튜브 보고 그 판단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하고, 자, 여기는 하목은 보자. 자, 여기는 뭐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런 개발 호재 플러스 이렇게 거래가 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 큰 평형대보다 작은 평형대가 더 많이 나가요. 예, 왜냐면 이제 판단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담금이 추후에는 작은 평형대가 더 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초기 자금이 적게 들거든요. 자, 벽산이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6월달, 7월달에 거리, 8월달에 거래가 많이 됐죠. 자, 두산. 지금 이런 것들은 이거는 재건축 관련해서 기대감 때문에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양방향이 빛과 그림자입니다. 빛과 그림자.
어떤 분들은 팔고 나가시는 분들은 지금 이 정도의 기회비용을 대비해서 하는 게 맞고, 어떤 분들은 그 부분을 보고 이제 역세권이 있고 이런 것들 개발 호재를 보고 들어오시는 것도 있고,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도 금액대가 소형평수대가 거래가 많이 됐네요. 예, 일부 좀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 구역이 될 것 같다, 될 것 같아서 이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그 시간을, 그 분담금을 뭐 들고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제 금매로 되고, 어떤 데는 이 구역이 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이제 그냥 금매로 이제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기 인제대병원 관련해서도 뭐 지하철역 주변에 이제 거래가 막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자, 영남 이쪽도 보자. 경남 성경, SK뷰, 뭐 대우, 현대. 자, 이렇게 보고 이제 돌아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위첸이 거래가 아마 분명히 됐을 겁니다. 예. 지금이 작은 평수대는 아니더라도 스위치는 보통은 약간 대형 평수대를 좀 더 선호를, 작은 평수대가 물론 없지만 평수대를 좀 찾으시더라고요. 거래가 하나씩, 이 거래가 잘 안 되는 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네, 4월달 7월달에서 거래가 좀 더 많이 됐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면 마흔평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구축의 들어가는 문턱에 넘어섰고, 역세권이 있기 때문에 이 인프라를 할 수 있지만, 이제 여기가 스위첸이 갈 수 있는 금액대 한계선은 딱 왔거든요. 30평대가. 그리고 중요한 대로 이제 어디가 이제 재건축이 됐다. 거기에 해서 이 금액들을 끌어주고 이런 건 아닙니다. 예,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스위첸이 뭐 리모델링이 되든 재건축이 되든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딱 들어오는 목적이 있다고요. 하지만 어제 상담을 해드렸지만 상록 같은 경우는 여기가 거래가 생각보다 좀 많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왜 거래가 됐냐? 상록은 지금 통합구역에 그 구역에 정비구역에 포함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포함되진 않았는데 왜 이렇게 거래는 되냐? 우선은 리모델링에 대한 이제 뭐 호재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리모델링과 이제 재건축 관련해서 이제 기회비용을 볼 때 던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생활권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에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 생활권을 공유하시는 분들이 매매가 싸게 나오면 들어와서 산다니까요. 실거주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투자로 그런 전월세 물건들을 그런 수요를 보고 금매가 있으면 그대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거래가 계속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매들이 조금씩 잠기겠죠, 이제. 자, 정리를 해드리면, 네. 하명과 이제 영광이고, 하명과 하명금곡과 이건 지하철이고, 이렇게. 하명 근곡과 해운대는 약간은 분위기가 다르다. 원래는 이제 정비 사업이라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으면, 물론 서울은 규제 때문에, 토지나 이런 규제 때문에 좀 더 하지만, 풍선 효과는 항상 있다. 예. 물론, 어디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그 주변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투자도 있지만, 여기는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닌데, 대신에 이제, 매매나 이제 전월세로 풍선 효과는 나타난다. 그 인구가, 그 생활권을 같이 하고 있네. 하지만은, 하명과 금곡은 생활권이 극명하게 나뉜다. 그렇기 때문에 전월세로 드러나고 물론 해운대도 전월세로 드러나지만 이제 매매가 좀 더 차이가 더 날 거다. 여기가 어디가 이제 통합 재건축이 되는 데가 있으면은 금액이 올라가는 금액에 이제 따라서 올라간다. 그 예로 이제 대림타운을 조금 볼 수가 있다.
그리고 해운대 같은 경우는 생활권을 그대로 같이 공유를 한다. 크게 공유를 한다. 그 말은 여기는 이제 매매보다는 전월세로 크게 드러날 가능성이 더 크다. 예. 그리고 그 예로 이제 수익채를 보고 상록을 볼 수가 있다. 뭐 정비사업은 상록이 되지만 그 말은 수요가 들어오는 거고, 예, 수익채는 결국 이제 구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구축으로 접어놓은 문턱이 있기 때문에 팔고 나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하지만 통합 재건축이 되고 하는 40년까지는 우선은 뭐 그렇게까지 결국 어차피 재건축이 된다 하더라도 뭐 대장주의 위치는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역세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걸 이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뭐 물론 좀 설명이 좀 길었지만 풍수해놓고와 실거주 대기, 실거주 갭 투자, 투자자분이나 이제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해운대와 함영 건강은 조금씩 다른데 생활권을 같이 공유하는 곳은 모습이 비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거를 조금 이제 보신다 하면은 내가 어느 시점에 들어가서 어느 시점에 나올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분담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추정치 예산치를 이제 계산을 못하는 게 아니지만 대지 지문에서 이제 계산하는 건 거의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디가 될지 안 될지 뭐 사실 모르는 거예요. 뭐 지금 8월 때부터 10월 때까지 해서 뭐 어떻게 나올지 어디가 될지 뭐 기대감이 있겠죠. 기대감은 드러나는 게 이제 이게 실제 거래량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근데 여기 빛과 그림자라니까요. 기대감이 높아서 거래가 될 수도 있고 기대감이 낮아서 거래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픈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각 구역마다 정말 다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디가 좋다, 어디가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기가 어려워요. 예. 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야기가 조금 더 길어졌지만, 네. 자, 오늘 봤던 데는 네, 구구역이었습니다. 구구역 함영동 롯데 낙천대와 대우 이안을 봤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